안녕하세요. 제24편 근본과 말단.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알면 곧 도에 가깝다. 사물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죠. 나무를 봅시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죠. 그리고 가지가 있어요. 잎사귀도 있고요.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일을 시작할 때 당연히 끝마침도 있고 시작이 있죠.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알면 곧 도에 가깝다. 그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말단이 다스려지는 없다. 나무로 말한다면 뿌리의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데 나뭇잎이라든지 나뭇가지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군자는 근본을 세우기에 힘쓴다.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군자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큰 뜻을 펼치고 사는 사람이죠. 그 근본이 제대로 서면은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근본과 말단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시리에 빠졌어요. 이분은 그 교통사고로 아주 타성장한 외동 아들을 잃었어요. 그것도 이분이 이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가장 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더 살아야 할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거만큼 힘든 일은 없지요. 이분이 하루하루 사는 게 죄 짓는 것 같고요. 그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웃고 살 수 있겠냐. 사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답을 주기도 좀 어려워요. 저는 제 여동생을 좀 먼저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이렇게 시리에 빠졌었어요. 마음 세탁소 그 앞부분에서도 언급은 했는데요. 여동생이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사는 것을 원할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여동생이 바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털어냈거든요. 내 여동생의 목까지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웃으며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더라도 내가 다시 웃으며 사는 그것은 절대 죄가 될 수 없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나 다 웃으며 살길 원해요. 자, 우리 마음을 보자고요. 우리도 그 남들 안에는 이제 가족도 포함되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포함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웃으며 살아가길 저희가 원하잖아요. 그런 내 마음을 따라서 나도 내 삶을 존중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근본이며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말단이다. 내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는 명제는 근본이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의 문제는 말단이다. 먼저 할 바는 근본이요. 나중에 할 바는 말단이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이 행복이 불행의 반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생은 늘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는데 행복만을 추구한다면은 그런 불행한 때를 만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는 명제는 근본인데 이 행복에는 내 마음의 평화가 동반되는 그리고 이 행복은 불행을 감쌀 수 있는 그런 행복, 불행과 반대된 행복은 아니라는 거 요점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나를 먼저 사랑할 것인가? 남을 먼저 사랑할 것인가? 물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먼저 사랑해도 되고요. 남을 먼저 사랑해도 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근본이고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말단이다. 나를 사랑하든 남을 사랑하든 내 직업을 사랑하든 정말 내 취미를 사랑하든 사랑한다면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은 빛이 나기 시작하죠. 그 근본을 세워서 내가 사랑하고자 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죠.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예쁘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랑받게 된다는 거지요. 반드시 근본의 힘을 쓸 줄 알아야 말단이 다스려지는 거죠.
노는 하기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분들도 나한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남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만 얽매이면 종속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말단이죠. 그래서 근본은 뭐냐? 내가 이해를 해보자. 말단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일이에요. 근본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거죠. 모기의 강연을 나갔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왕따 문제를 언급했어요. 제가 이제 이 시절에 제 고등학교, 동화고등학교라고 가끔 후배들 만나러 갔습니다. 자기 존중의 철학을 심어줘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더 큰 나, 이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해 학생들도 자기가 정말 귀한 존재라고 안다면은 남에게 그런 폭력을 써가면서 자신을 그렇게 그릇되게 드높인다는 것은 나를 폄하하는 거죠. 또한 그 피해 학생들도 고유한 내가 이렇게 남이 그렇게 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것을 확실히 인식한다면은 아무리 따돌려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 학교에서 너무 지식 위주로 경쟁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가져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학교는 지혜가 근본이잖아요. 지혜가 근본이고 지식은 말단이다. 이것이 도취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마땅히 단순한 지식을 넘어 나와 타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려주고 아름다운 본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도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이 지식이잖아요. 그러나 그 지식을 통해서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학원 선생님들은 지식 위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은 같은 지식을 가르쳐도 그 지식 속에서 반드시 지혜를 캐내어서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본질이다. 40대 초반의 부인이 말했어요. 남들은 모두가 잘 사는데 저만 왜 외롭고 못났나요? 생활이 쪼들리고 제 남편도 변변치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림자 없는 물체가 없듯이 음지가 없는 양지는 없어요. 또 양지가 없는 음지 역시 존재하지 않죠. 부인에게도 양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해동네 달동네 이야기죠. 제 인생에도 해동네가 있다고요? 그럼요.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환경이 어느 정도로 받쳐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인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하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는 내 겉모습만 바라본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냐. 지금 부인께서 부러워하시는 그분들도 똑같은 이치로 부인을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겉모습에는 귀함과 천함, 높고 낮음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그것을 초월해서 존귀하지요. 이 점을 놓치고 있기에 자기 비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거예요. 사람만 존귀할까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존귀한 거죠. 남과 비교하면서 겉모습만 살피다 보면은 자신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기 쉽다. 근본이 틀어진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맹자의 고자편에서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귀한 가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귀하고자 함은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귀함이 있지만 생각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다. 내가 귀함이 있는데 그 귀함을 내가 캐보지 않으면 귀한지를 모르기 쉽다는 거죠. 내가 왜 귀하냐? 간단하죠.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거든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는 있다는 그 귀한 가치는 무엇일까? 맹자의 첫머리 양의 왕편에서 이를 밝혀놓았다. 맹자께서 양의 왕을 만났을 때 왕이 말하기를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하고 오셨으니 장차 내 나라에 어떤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다만 인의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라고 했다. 네, 인의는 인의예지 본성을 줄여서 하는 이야기죠. 내가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근본이다. 왜냐?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 마음의 평화, 내 삶의 즐거움,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강박과 욕심을 따라간다면 내가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인의라는 본성을 따라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래서 군자는 늘 근본을 굳세게 세우기를 힘쓴다. 그러면 인의가 주는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큰 대의를 보고 살게 되면 나중에는 나한테 가장 좋은 거죠. 인의가 뭐죠? 상대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분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따위로 인생의 의미를 따지는 것도 말단이다. 어떻게 수양하며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제대로 선을 행할 것이냐가 근본이다. 인의에 준고한 내 마음의 평화가 삶의 근본이며 기타 세상의 일들은 말단이다. 근본이 있으면 말단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인생이 즐겁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의예지라는 이런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이 시간을 빌려서 제 마음을 잡아보겠습니다. 인의예지 혹은 인의예지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마음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본성을 잘 발현시켜서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보기로 해요. 마음의 평화, 생활의 즐거움, 참다운 행복 여길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굳세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평화롭고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하면서 힘껏 나아가기로 합시다. 다음 25편 12야 선악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